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지금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양쪽 지수 흐름부터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장 양시장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낙폭이 엇비슷하게 맞춰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로는 0.29%, 7포인트 정도밖에 안 밀립니다. 7포인트 하락한 2687.31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3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모습이지만은 장 초반에 기록했던 오늘의 저점 2667포인트보다는 종가가 20포인트나 위에서 형성이 되죠. 마이너스긴 하지만 캔들상으로 양봉입니다. 그래서 후반에 탄력이 돋보이는 하루로 오늘장 마칠 예정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가 거의 저가였고 종가에서 고가를 만드는 양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전거래일 대비 0.4% 정도 밀린 901.29포인트, 하락은 하락인데 900선은 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01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종목별로도요, 장 초반에 400여 개밖에 안 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상승과 하락이 거의 절반 정도씩입니다. 상승 종목 약 900개 정도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한가 종목도 상당히 많죠. 오늘장 상한가 마감을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이 총 6종목 있습니다. 우선주 빼고 보통주만 총 5종목이고요. 거래소에서는 대한제당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에그플레이션, 사료비료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옥수수하고 콩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다고 하죠. 연일 오르는 곡물가 속에서 우크라이나 쪽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당이 상한가고요. 대주산업도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대주산업도 상한가에 거래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오랜만에 거래 재개된 이리아가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 재개 이 개별 부분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멜파스도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멜파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베셀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대장 역할을 하는 베셀 상한가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도 오름세 꾸준히 좀 유지를 하면서 4월 후반부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10,000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100원에서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종가 상한가로 화려하게 시세에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가 파이버 프로라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한 1년 정도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 이 종목이 오늘 장에서도 14%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스펙 상장이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2달도 채 안 된 종목입니다. 파이버 프로도 14%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들 후반 탄력이 강하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또 실적에 따라서 고스란히 반영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한샘이 오늘 저점 부근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약 8% 정도 하락한 채 71,800원에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60%나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부진한 실적이 발목을 잡으며 약세 흐름, 거기에다가 카카오페이도 좀 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실적 나온 종목인데 결국에는 1분기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카카오페이 이에 따라서 오늘장 4%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좋은 종목은 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장 초반부터 골프존이 강했습니다. 골프존 호실적 영향에 장중한 때는 9%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는 6% 정도 상승 흐름이 유지되면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메리츠증권도 마찬가지로 호실적 줍니다. 장중에 내내 플러스권이 유지됐습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이 종목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지를 않았었고요. 호실적 영향 받으면서 종가도 탄탄하게 4.58% 정도 플러스권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또 종목군들의 희비를 갈랐던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현재 셀리버리가 한 7%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종목 꾸준히 상승세를 한 일주일 정도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지난주 후반에 조금은 살아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렇다
듯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시면은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한때는 1.34%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낙폭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됐네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의 약세 움직임이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후반 탄력 나타나면서 낙폭은 좀 만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대차, 기아 이쪽 완성차 쪽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오늘 장중 내내 다른 섹터 대비로 선전을 해줬던 그런 대표적인 섹터로 꼽힙니다. 현재 기아 같은 경우는 0.8% 정도 플러스권으로 집계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0.54% 정도 나란히 플러스권이 유지되면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증시에서 아마존이 14%나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라든지 플랫폼 이쪽으로 투자 심리가 한껏 위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2일 월요일장 이렇게 거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5월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담을 안고 출발을 했죠.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던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벌써 밀리나 게다가 또 FOMC도 부담이고요.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시장 오늘 분위기만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 하락 대비로 상당히 좀 선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게다가 또 중국 증시의 변수가 없었잖아요. 중국 증시가 이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인 가운데서 우리 증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일본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일본은 화, 수, 목 3거래일 동안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본은 오늘 이런 긴 연휴를 앞둔 경계감도 함께 반영이 됐을 텐데요. 일본 증시도 미국 대비로 별로 안 밀렸네요. 일본 증시 0.11% 하락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26,818.53엔에 거래 마무리되면서 장중의 변동성도 크지는 않았고요. 미국 증시 대비로도 나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미 증시 대비로 선방해주는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환율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거의 요동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16원 급락이 나오더니 오늘은 또 10원 가깝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늘장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원달러 환율이 갭상승 출발해서요. 장중한 때는 1267원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하루 만에 원달러 환율 상승세 재기되는 모습인데요. 종가 보시면은 네, 지금 집계가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왔네요. 9원 20전 상승입니다. 9원 20전 거의 10원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1265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260원대 다시 또 재진입이 됐네요. 지난 금요일에는 1250원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1260원대 중반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움직임 재개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보러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를 돌이켜봤을 때 상당히 큰 낙폭이었는데 이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종목별 희비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가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2,6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9조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분봉 차트로 흐름 보시면요. 네, 오늘장 코스피 하락세로 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장중에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2680선 정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를 두고 크게 낙폭이 있거나 더 오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2690선 아래쪽 268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수급입니다. 네, 오늘 수급을 보시면 확실하게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이었고요. 2,238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펼쳐진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681억 원을 매도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타나며 1,800억 원 매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약폭을 줄이다 보니까 혼조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먼저 하락했던 섹터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밀렸던 쪽은 은행업종이었고요. 2%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업종이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0.6% 섹터별로도 하락하는 흐름이었고요. 보험업종도 1% 가깝게 밀렸습니다. 한국전력의 하락으로 전기가스업 섹터도 1.7% 내림세로 집계가 됐고 오늘 플랫폼 종목들 좋지 않았죠. 서비스업 섹터가 0.9%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섹터들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의료정밀 섹터 괜찮은 모습이었고 2% 이상의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내부에서는 SD 바이오센서가 급등한 이후에 또 이외에도 덴티움 같은 종목들,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오늘 두각을 좀 드러낸 모습이었고요. 음식료품 섹터 내에서는 사료주들의 선방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료주들과 이렇게 전쟁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1.7%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철강금속 섹터 0.7% 가깝게 올랐고요. 운수창고와 운송 장비 섹터도 1% 안쪽에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그래도 하락했던 종목들이 조금 더 많긴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줄어드는 종목들도 다소 보이면서 양봉 전환하거나 또는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를 지은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외국인이 강하게 한번 복귀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매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주가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67,300원 기록하는 흐름이었고요. SK하이닉스 1.7% 밀리며 11만 500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희비가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2% 하락하며 40만 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K배터리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약진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경쟁에서 약간의 파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보합권 정도로 61만 1,000원 선을 터치하는 흐름이었고요. LG화학 쪽 1.3% 오르면서 52만 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플랫폼 종목들이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에서도 성장주들의 하락세가 크게 눈에 띄었고요. 몇 가지 이슈들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컨센을 하회한 실적 이후에 주가가 약세 흐름입니다. 오늘도 1.9%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28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친 흐름이고요. 카카오는 3% 가깝게 하락하면서 8만 7,3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카카오페이 쪽에서 또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정도 셀트리온 1.7% 하락하며 17만 3,000원으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시총상위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동차 종목들의 방어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의 경우에는 0.5% 오르면서 18만 7,000원을 기록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 0.7% 상승하면서 8만 4,4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 한전과 이 수소와 암모니아 사업에서 협력을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1.3% 오르면서 29만 3,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삼성물산이 오늘 14위까지 이렇게 시총 상위를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2%가량 오름세고 11만 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4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전면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영국 국방부 장관에 의하면 몇 주 내 푸틴 대통령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곡물 가격에 대한 이 수혜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지역은 세계 3대 곡창지대로 분류가 되기도 해서 곡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료 관련 종목들이나 곡물 관련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최근에 급등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대주산업이 상한가 터치하며 4,300원 기록했고요. 대한제당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5,36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식용유 쪽에서도 대란이 나고 있고요. 실제 해외에서는 1인당 구매 제한까지 두는 등 이렇게 관련 종목들도 계속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샘표 같은 경우 12% 가깝게 오르며 79,500원을 기록했고요. 아래쪽으로 샘표 식품도 3% 오름세였습니다. 그 외 종목들 이지홀딩스나 대한제분 그리고 사조 동아원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이 관측됐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마감가 역시나 약보합권 수준으로 양봉 전환했고요. 901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낙폭 줄이면서 2시 구간 다시 한번 900선을 탈환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오름세를 높여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900선 정도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다만 수급 쪽에서 살펴보시면 개인이 1,421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펼쳐졌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루어지면서 1,277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매도폭을 장중에 크게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서 33억 원 정도 굉장히 제한적인 매도세에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분위기는 보시면 하락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오늘 그래도 2차전지 소재 쪽에서의 방어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2.8% 오르면서 49만 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LNF는 0.7% 오른 22만 1,000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모두 5거래일 만에 하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약간의 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2,500원, 셀트리온 제약은 9,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게임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카카오게임즈 2.4% 하락하며 59,0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양봉 전환하면서 0.5% 정도 내림세에 그쳤습니다. 일단 기취득했던 자기 주식 198만 6,645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오늘 공시가 나왔고요. 이 영향을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메이드도 0.6% 반등이 나오면서 78,1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HLB 2.4% 하락하며 3350원 기록했고요. CJENM은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미국의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퍼리얼에 투자해서 소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까지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리노공업이라든지 알테오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LX 세미코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시초가 대비해서는 약간씩 탄력을 줄여나가면서 양봉 전환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UAM, 도심항공교통이라고도 하는데요.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위원장이 한국항공 우주산업에 방문해서 우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UAM 관련 종목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배셀 보시면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막판에 약간 탄력이 꺾이며 25% 급등했습니다. 9,8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파이버프로라든지 기산텔레콤, 하이즈항공, 퍼스텍까지 UAM 관련 종목들로 최근에 눈에 많이 익으실 종목일 것 같아요. 두 자릿수대 급등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외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9% 오르며 15,100원 선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대우건설 역시나 AAM 분야 사업에 진출을 하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영향도 함께 좀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5.9% 상승했고요. 46,4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골프 관련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골프존 실적이 좀 나와줬는데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실제 20대에서 30대를 포함해서 골프 인구가 급증했고 골프 산업 자체가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크린 골프 업체이기도 하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이어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좋을 것이다. 역대급 실적을 내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오늘 골프존이 급등했습니다. 6% 오르면서 17만 3천 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카스텔바작이나 크리스 FNC 의료 관련 종목들이죠. 동반 상승하면서 매기가 확산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측정기 관련 종목인 VC 역시나 3% 오르면서 14,2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 6월물은 0.6% 하락 중이고 35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시죠.
네, 오늘 선물 수급에서는 일단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 현물 시장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은 1325계약 사자세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기관 쪽에서는 오늘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26계약 팔자세고요. 외국인은 422계약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